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합니다. 임대차 3법, 4대강 고해체, 북핵 정책, 탈원전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이고 처참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제2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 가만히 계시면은 김재원 태영호 건 처리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모순이잖아요. 예를 들어 양두구육 갖고 1년 징계 때렸는데 그러면 양두구육이라는 건 사자성어인데 그럼 시작하자마자 지도부 둘 날리고 시작인데 전 저거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거는 윤리가 얼마나 구질구질한 일 하는 곳인지 이제 다 깨달았는데 이거 정만 만드는 곳이고 어떤 말을 하면 또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저는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영원히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로서는 강단이 필요해요. 엄중 경고라든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었을 것 아닌가.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백반장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첫 거부권을 네. 행사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뭐 지금 여야의 공방이 상당히 뜨거운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법안에 대해서 포퓰리즘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농촌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돼 유감이라면서 거부권 결정은 여론 수렴을 거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국회법 개정안을 돌려보낸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대통령이 첫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반응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당은요, 악법에 대한 거부라고 옹호했습니다. 야당은 이 정권은 끝났다며 맹비난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재의결 추진에 나서는 분위기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선다면 법안 재통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일 외교 결과를 자평하면서 네. 큰 돌덩이를 치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발언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돌덩이에 비유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해당 발언을 두고 설전이 오갔는데요. 한 총리는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 요인을 돌덩이로 표현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을 돌덩이라 표현하겠냐면서 곡해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의석에 앉아있던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답변할 이유가 없다며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야 또 정부와 야당이 지금 대일 외교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네. 있네요. 어제 상황실에서 얘기했던 대로 민주당이 모레 6일 네.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에 직접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현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건데요.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간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 도를 넘었다면서 가짜뉴스 선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속보가 좀 들어올 테니까 좀 챙겨줘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박마커가 되게 바쁜 척하네요, 혼자서. 네,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그래요?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자, 좋아요. 자, 아까 그 백반장이 대정부 질문 속보 챙긴다고 그랬으니까 유 실장하고 좀 네. 소통을 해요. 열심히 챙긴다고 네, 해가지고. 좋습니다. 자, 백반장, 오늘 응답하라 다정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의 주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죠.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의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죠. 농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비판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에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1호 대 1호, 술과 골프, 탄핵 심판 시작, 사면 후폭풍, K-팝 솔로 최초로 잡았습니다. 며칠 전 명분을 외쳤던 저 울체커의 첫 번째 픽 기억하시는지요? 대본에 그게 아니라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건달 세계에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정권 들어 처음으로 행사할 거부권을 위해서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드디어 명분을 충분히 쌓은 모양입니다.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추진 법안이었죠. 1호로 맞붙은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면서 이 개정안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그러면서 그간 쌓은 명분도 하나씩 설명했는데요. 농업인 단체 49곳의 전면 재논의 요구, 그리고 관계부처와 여당의 건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몇 가지 추가 작업을 거친 뒤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제적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이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다시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러면 정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되는데요.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의힘 의원 수가 이 전체 의원의 3분의 1을 넘기는 상황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제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 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4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한 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직접 갔는데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이 정부와 여권의 프레임에 쌀값 정상화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섰고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민주주의 퇴행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라고 했습니다.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을 제2요구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230만 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말에서만 그치지 않을 방침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법안을 발의해서 다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이미 거부권 행사 전부터 세우고 있었고요. 여기에 일각에선 이번 국면에서 대국민 담화에 나섰던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정황근 장관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가짜 분석 자료를 인용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인용한 분석 자료가 거짓이라는 걸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통령께 허위 호소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위 힘자랑에 화가 난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21대 국회가 2020년 5월 말에 개헌했으니까요. 이렇게 수적 열세로 이루고자 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막아내고자 한 바를 막아내지 못한 것도 벌써 3년이 다 돼가고 있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법안까지 줄줄이 소환해내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임대차 3법, 4대강 보해체, 북핵 정책, 탈원전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또 그 폐단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광고물 관리법,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이고 처참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이 의도하는 바가 전혀 실행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으면 거부권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간호법과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이 있고요. 쌍특검 법안까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 주 원내대표 이제 7일이면 임기를 마칩니다. 오늘 임기를 마치기 전 마지막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양측이 합의한 결과에서 주요 쟁점 법안은 모두 빠졌습니다. 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법안 경쟁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 때부터 시작된 이 윤석열 대 이재명, 이 정쟁 구도의 연장선상이라면 이제는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탓에 지난해 예상 국면에서는 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호통도 쳤던 김진표 국회의장이죠. 오늘은 주 원내대표와의 마지막 회동을 앞두고 이 TPO에 맞는 덕담도 본인의 소망을 담아 건넸는데요. 그 발언으로 첫 번째 픽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지금 봄꽃이 만발합니다. 벚꽃은 벌써 지지만 개나리에 매화에 목련에 모든 봄꽃이 만발한데 우리 국회에도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어내리는 그런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국민들께 좀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픽은 술과 골프입니다. 충남 홍성의 산불이 벌써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옮겨 붙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벌써 축구장 2,000개가 넘는 면적이 불탔지만 진화율은 60%대에서 쉽사리 올라가지 않고 있었고요. 조금 전에서야 주불 진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불로 대피한 주민도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완전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사거리. 야, 저 안에 있던 게 이제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남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옷 한 벌. 뭐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할 뿐입니다. 네, 지금 보셨던 이 충남 홍성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불을 잡았지만요. 홍성을 포함해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3단계 산불이 한때 전국 4군데, 한 군데를 더 추가해서 5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적은 1986년 이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조한 날씨 그리고 강한 바람 때문에 순식간에 옮겨붙은 불씨 때문입니다. 근데 되게 순식간에 확 그러니까 불이 번졌나 보네요. 저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순식간에. 아니 그게 어떠냐면 산소까지 불이 왔더라고요. 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집까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또 불으니까 들이닥친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구설에 오른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있습니다. 먼저 김영환 충북도지사입니다. 충북 제천에선 지난달 30일 낮 1시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9시 반에서야 끌 수 있었는데요.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던 30일 밤 김 지사가 충주 시내 주점에서 열린 한 민간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논란이 되자 충북도청은 김 지사가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그 다음에 김 지사의 불구스레한 얼굴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고요. 그러자 도청은 외부 일정 때문에 얼굴이 그을린 거라면서 다시 해명했습니다. 그 말은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김 지사의 다음 말이 논란을 다시 키웠습니다. 어제 현리까지 제가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현장에 안 가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다는 말씀드리고 빨리 산불이 정리되기를 바라고 1단계 맞죠? 네, 이 기자회견 전날 충북 옥천에서 난 산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제천 산불 현장에 안 간 것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지사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의 핵심은 왜 현장에 없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지사가 술자리에서 즐거워할 때 제천 주민들은 숨죽이고 있었을 것이라는 지역 시민단체 측의 입장만 봐도 알 수 있죠. 비슷한 논란은 강원도에서도 있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31일 강원 홍천 산불 진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춘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측은 원래 김 지사가 1시간 연가를 내고 조퇴를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연가 신청일 이 논란이 불거진 다음인 4월 3일 어제로 밝혀졌습니다. 강원도는 구두 신청이라서 서류가 누락됐다고 또 해명했는데요. 결국 김 지사가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다시 한번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했는데요. 이 봄철 산불에 잘 대응하라는 지시, 윤 대통령은 이미 3월 초부터 내렸다는데 구지사는 잊어버린 걸까요?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심은 한순간이지만 피해 복구에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형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넘어갑니다. 탄핵 심판 시작입니다. 헌정사상 첫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오늘 오후에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죠. 오늘 이 장관을 대신해 헌재에 나온 윤용섭 변호사는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네, 다음 픽은 사면 후폭풍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지난달 28일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한다면서 이 승부 조작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축구인 100명을 사면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자 사흘 만에 철회했는데요. 승부 조작 사건으로 인해 축구인과 팬들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층 엄격해진 도덕의 기준과 함께 공명정대한 그라운드를 바라는 팬들의 높아진 눈높이도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네,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표 이동국 협회 부회장이 사면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직을 내려놨습니다. 조원희 사회공헌위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번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 및 문책, 더 나아가 수뇌부의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픽, K-팝 솔로 최초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솔로 가수로서는 처음인데요.
지민은 방탄소년단이라서 가능한 것이다. 아미 여러분들이 방탄을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신지 더 느끼게 됐다는 겸손한 감사 인사로 팬들을 더욱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방탄 멤버들도 지민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함께 기뻐해서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돼 왔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오늘 첫 거부권 행사를 했고 예상대로 이제 정치권의 파장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가 2016년 이후 7년 만이잖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대변인 논평을 냈고 상당히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감추려는 민주당만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농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한 건 식량 주권이며 농민들의 삶이라고 하면서 우리 헌정사의 대통령이 민생 법안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유체커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주호영, 박홍근 원내대표의 마지막 회동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새 원내대표를 뽑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오늘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여야 원내대표는 이제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법안을 정했는데요. 그런데 아까 유체커가 말한 대로 이제 주요 쟁점 법안은 다 빠졌고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기 위한 그 민법 개정안,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할 경우에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산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관련한 이제 논란, 아까 이제 유한을 체커가 얘기를 했고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홍성 산불 현장을 직접 찾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요즘 강조하는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김 대표가 오늘 충남 홍성군 산불 현장을 찾아서 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홍성군의 요청을 받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산불 관련 예비비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유체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윤 대통령 포퓰리즘 법안 1호 거부권 행사, 민주당 국회에 정면 도전.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돌덩이에 비유하냐며 공세를 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등 한일 정상회담 결과 관련한 여야 공방 역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현장 취재가 좀 필요하진 않을까요? 현장 취재 누구? 박준호 마커? 아니, 제가 이름 그래? 갔다 오려고요. 네, 이 한일 정상회담 현장 취재를 해보려던 저의 이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요. 저는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을 추구하는 저 유체커가 선점해 놓은 자리가 있죠. 바로 다정회 공식 톡파원입니다. 네, 호시탐탐 해외 현장 취재를 노리는 저 류정화 실장이 있다면요. 소확행을 추구하는 톡파원 유한울 체커도 있죠. 결국 제가 도착한 곳은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전담입니다. 국회 상황실은 역시 국회 상황을 다뤄야겠죠. 국회에 옮겨온 한일 정상회담 공방, 어제 대정부 질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굴욕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갖다가 바쳤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독도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교과서 문제 거기서 짚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울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발언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30년 넘도록 수행해서 우리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십니다. 그 사법적 권리는 이미
네, 이 큰 돌덩이를 치웠다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한일 관계의 걸림돌 혹은 숙제를 해결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었던 듯한데요. 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가 돌덩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 자리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죠. 우리 대법원 판결로 일본 정부의 사과 혹은 배상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사과의 의무를 변제해준 사람이 비유하자면 돌덩이로 비칠 듯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면 잘한다요. 편안하니 동포들을 다 마음 편하게 하고 살아야 한디 이건 뭐예요? 나 대통령 오포스를 하고 싶어. 솔직히 말이지.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대로 안 받으랍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제3자 변제안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다 추켜 세웠지만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제안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피고 기업의 배상과 사과까지 포함됐었다는 말도 했는데요. 한 총리는 합의가 타결될 뻔한 적이 없었다 반박을 했습니다. 윤 정부가 추진한 협상안 제3자 변제안은 일본이 가지고 왔던 이 안보다도 10배, 100배 후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바톤이니까 안 받겠다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니까 뛰다가 스텝이 꼬여서 넘어진 꼴입니다. 이래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직무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민을 오도하는 발언이십니다. 전혀 오도 아니에요. 그렇게 타결에 가까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거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다시 기다리세요. 네, 정상회담 이후에 수면 위로 떠오른 여러 현안들이 있죠. 이 중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이 후쿠시마 원전 관련 문제입니다. 일본은 당장 올해 봄에서 여름 전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공표를 한 상황이죠. 여기에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까지 압박했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일본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면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아니, 우리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성질내고 보도 금지하고 비행기도 안 태우시면서 해외 외국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 안 취하는 이렇게 태평한 말씀 하셔도 돼요? 국민들 지금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는지 안 했는지 정말 궁금하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네, 한 총리는 일본 언론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원전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관의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조치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기관이 이 IAEA 주도 검증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힌 건 의미 있는 답변으로 좀 보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죠. 여기에 우리 측 전문가의 입회를 강조했습니다. 따져보면 전 정부와 이번 정부가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부분 좀 비슷해 보이죠. 현 정부도 이 한국의 독자적인 검증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한 총리가 밝힌 셈입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또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 발언을 들어서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전 정부, 현 정부의 입장이 같은데 민주당이 지나친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모레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 정치의 연장선일 뿐이다. 그리고 광우병 괴담이 떠오른다라면서 평가절하했는데요. 당사자인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 일본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어서 이건 정치쇼다, 선동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괴담 수준의 방사능 공포를 조장하며 가짜 뉴스를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이유, 그리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후쿠시마까지 방문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어떻게든 정략적인 이득을 취해보려는 선거용 꼼수에 일본 정부나 또 당사자인 도쿄 전력 이런 담당자와의 면담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정치 쇼를 통해서 가짜 뉴스 선동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그러면 이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직접 가서 현장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니 야당이 대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요. 오염수 방류에 대처하는 현 정부의 대응 계획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인 현재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를 14배를 초과하는 우럭이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부도 관련 계획이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실제 우리나라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 걸렸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 경각심 덕분에 더 깐깐하게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까요? 일방적인 괴담으로 치부하는 건 앞서 정상회담 직후에 이 과학적 수치가 낮더라도 이 국민의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접근에 비해서도 거칠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당 시절에는 후쿠시마 인근을 직접 방문해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2018년 국회 에너지특위위원장을 맡았던 김재원 최고위원 얘긴데요. 지금은 이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현장 검증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 일정 구역은 아예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있었고, 저희들이 들어갈 때도 1시간 내에 그 피폭량을 조사하고 1시간 내에는 반드시 현장을 벗어나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인간도 그 1시간 내에 벗어나야 될 그 상황에서 계속 자라난 수산물이 있을 것이고 농산물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웃나라에 수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수입 금지를 해야죠. 네, 그런데 어제 대정부 질문이요. 신스틸러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동훈 법무장관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관련 결정, 또 특검에 대한 설왕설래도 있었지만요. 제가 뽑은 화제의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윤도현은 아닌데요.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진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의 애창곡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와 장관님이 작아져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뜬금없는 애창곡 질문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기시키면서 답변을 한 건데요. 민주당의 질문도 점점 많아지고 좀 거칠어지고 있지만 한 장관 역시 매번 국회 출석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노웅래 의원의 국회 체포안이 부결된 이후에 검찰이 노 의원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90일을 넘겨서야 기소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간복이 아니었냐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의 반응과 답변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처리한 체포동의안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갖고 논 거 아닙니까? 검찰과 한동훈 장관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농락해도 됩니까? 이재명 겨냥한 사전예행 연습용 국회 간보기로 활용된 한동훈 장관이 총괄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비하기 너무 심하시네요.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장으로 3.1절까지 껴가지고 방탄하신 거에 대한 반성을 하실 문제지 지금 이 부분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비하기다? 에이, 저는 국민들께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보실지 걱정됩니다. 네, 주변 고성 들리시죠? 논쟁도 곧 고성으로 번졌습니다. 한 장관은 문제가 없다.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왜 체포영장을 보내요? 그러면 왜 구속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위원님. 수사해서 기소하시면 되지. 위원님.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에요? 화이트 칼라 범죄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의 필요성이고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네, 한 장관의 이런 국회에서의 발언들 민주당에서는 이미 정치인화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음이 콩밭 대신 여의도밭, 즉 법무 현장 대신에 정치판에 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음이 계속 여의도밭에 와 있으니까 이게 그런 묵직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여의도밭에 왜 와 있냐? 이미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고 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 신이 나고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들으신 전임 법무장관이죠.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굳이 따지자면 악연에 가까워 보입니다. 한 장관은 그런 조언은 라디오 인터뷰 말고 면전에서 해달라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어제는 이 차기 총선에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고민 전혀 없고 무관한 얘기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본인의 직설적인 화법,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설이나 충고들은 대부분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가 어떻게 하면 정치인 개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정치적 처세술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않고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돌덩이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의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 돌덩이 발언이 강제동원 피해자나 우리 국민을 지칭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한 총리의 국회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덕수 총리 강제동원 피해자의 돌덩이 발언 파문, 신스틸러 한동훈 장관의 민주당 맹공. 네. 자, 한일 관계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역시 지금 이제 한 달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교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신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어제 이 상견례를 겸해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이제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까지 이 주미 한국 대사였던 조태용 실장이 한미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해온 점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라는 게 이 대통령실의 설명이고요. 이 조 실장은 앞으로도 이 외교안보 당국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이 수시로 이 설리번 보좌관과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에선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배경 중 하나로 지목이 됐던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당 공연이 처음에 비공식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고 안보실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언제 제의받았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비공식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양국 간의 그 주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협의가 있었고 또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이 문제에 관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는데요. 비용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외교부에선 비용 문제를 언급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추가로 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류정환 실장이 신스틸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아무튼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눈길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수용하겠다. 또 범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는 적법한 시행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한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길을 쓰고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말을 피해 나간다. 말싸움하려고 나오는 자세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의 별명 조선 제1검에 빗대서 조선 제1혀라고 한 장관을 비꿨습니다. 현란한 말솜씨가 한 장관을 스타로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에게 부담이기도 하다고 했는데요. 이 법사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한 장관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이이기도 하죠. 50억 클럽 특검이 발의된 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걸 두고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어미를 잡아먹는 뱀, 살모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에게 박영수 특검은 여태껏 이제 보호를 하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자신들에게 검찰 조직에게 그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그 어미를 잡아먹는 그런 살모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속해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이제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한 내용이겠죠. 예, 그 민주당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국민 10명 중에서 6명은 이 정순신 변호사 낙마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어제도 이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 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한 장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때는 학폭 문제를 알았니 몰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제도 정비를 해서 이런 것이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었다라면 정순신이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전 정부도 사과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말꼬리 잡고 피해 나가려고 그러던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웠었다. 제 느낌은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돌덩이 발언 파문 신스틸러 한동훈의 민주당 맹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을 하려면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카메라 앞에서뿐만 아니라 달리는 내내 속도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과속 단속 장비를 갖춘 고속도로 순찰차들이 4월 3일 어제부터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속이나 난폭 운전 등 위험한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 함께 노력해서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리에서 미리 찾아본 댓글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ILSM님, 그걸 다 정부에서 어떻게 세금으로 챙겨주는지라고 하셨고요. KIMH님, 식량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국가에서 쌀은 매수해서라도 자금력을 잃지 않아야 나중에 우리가 내세울 카드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심플님께서는 밭작물로 대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밭농사는 농기계도 없고 쌀 농사보다 얼마나 힘든지 농사 현장이라도 가보고 거부권 행사해야죠 라고 하셨고요. 그림자 미녀 진희님, 매년 남은 쌀 비싼 값에 사주고 남는 건 또 창고 보관해서 보관료 나가는 도돌이표. 매번 정치 싸움 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씨 문제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죠. 전 씨와 당 지도부는 관계가 없다. 일단 선을 그었지만 뒷말이 무성합니다. 전 씨가 개딸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옹호 논리 속에 김 대표가 독해져야 한다는 공개 비판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지도부는 당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지지율이나 국민의 어떤 사랑이나 이런 큰 그림을 보고 독해져야 되거든요.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딴 성화로 국민의힘이 몸살을 앓고 있죠.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씨와 홍준표 대구시장 사이의 장외 설전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대처, 좋게 말해 양비노인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서 제3자가 왈가왈 일도 아니지만 또 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홍 시장, 당대표를 2번이나 지낸 당의 원로이기도 하죠. 지방 일이나 잘하라는 발언이 꽤나 괘씸했나 봅니다. 전 씨를 이사회 같은 선지자라고 스스로 추켜 세웠으니 그 밑에서 잘해보세요 라고 꼬집었는데요.
전 씨에 대한 김 대표의 애매한 태도도 홍 시장의 화를 키운 듯합니다. 정홍 목사 우리 당의 지도부도 아니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의견을 그냥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우리 당도 들을 건 들었고 또 참고할 건 참고하겠지만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 시장은 비대위 가능성까지 거론을 했죠. 유상범석 대변인은 홍 시장에게 자제를 요청하며 김 대표를 엄호했는데요. 뭐 이번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그만 멈추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친구에 나온 영어처럼 고마해라 말이 무겁다. 전 씨가 개딸보단 낫지 않느냐 새로운 논리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개딸들이 민주당에 직접 들어와서 권리당원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하면 그 영향력은 훨씬 적다. 글쎄요, 정치가 누가 못하나 경쟁은 아니죠. 조수진 최고위원 역시 개딸을 소환했는데요. 방향은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와 개딸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왜 개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못하느냐 비판하잖아요. 네. 예, 역지사지해야죠. 조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고 봤는데요. 한마디로 당대표로서 강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표로서는 강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엄중 경고라든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었을 것 아닌가.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전 씨가 윤석열 정부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네. 퇴진이나 탄핵을 부르짖어오는 그 극렬 진보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주말만 되면 그분들이 거대 집회 시위를 이끌고 있죠. 네. 이런 극렬 진보 인사들에 대한 방파제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고 극렬 진보에 맞설 극우 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요. 앞서 광주 5.18과 관련해서 극우적인 색채를 드러냈던 전 씨.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제주 4.3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4.3 주연식에 앞서 제주도 전역에 이런 현수막이 나붙었죠.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다라고 말입니다. 극우 성향 정당들이 내건 이 현수막, 자유통일당이란 이름이 선명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우리 당 당원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총재인지 당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 폭동, 어디서 많이 들어본 주장이죠.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정광훈 씨, 김재원 최고위원뿐 아니라 태영호 최고위원과도 코드가 딱 들어맞았나 봅니다. 태 최고위원, 끝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죠.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는 발언을 내뱉었는데요. 그 4.3 사건에 대한 영어부터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4월 3일 날 일어난 일은 결국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당 결정이에요. 결정에 의해서 12개의 경찰서와 관공서에 대한 무장 공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할 거고요. 제주 4.3 특별법에는 4.3 사건의 기점을 1947년 3월 1일 발포 사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당시는 미 군정 시기였는데요. 3.1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3.1 정신 계승과 외세 배격을 외치며 가두 시위에 나섰다가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경찰대가 총격을 가해요. 젊은 청년 시대에 총격을 강한 것도 아니고 아니 구경꾼들 차를 향해서 총을 갈겨가지고 저렇게 젖먹이 엄마를
국민학교 학생 죽고. 그래서 6명이 이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 발포 사건 이후 극우단체인 서북청년단의 민간인 탄압이 이뤄졌고 남로당의 반란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제주 4.3 특별법에 명시된 역사입니다. 제주 4.3이 단순한 공산폭동이 아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태 최고위원, 북한에서 배웠다는 역사,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제주 4.3 평화재단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2014년에 이제 그 국가 추념일 정하고 16일 날 정리해서 낸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꼭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다만 국내에서 공부했다고 모두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정강훈 씨 같은 극우 인사들,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이런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4.3 양미락살 과정을 배특공 소탕 작전에 빗댄 겁니다. 이거를 우리 국군이 공격이 지나가는 게 당연하지. 그 과정에서 뭐 피하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면도 있고 뭐 배특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중에는 진짜 억울한 양면도 있는데 그 중에는 빨갱이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보수단체들이 연이 4.3 관련 세미나 장소를 잡아준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실이었습니다. 서병수, 최재형 의원이 직접 축사도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도대체 4.3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4.3 사건의 왜곡을 방조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 극우 소수 정당이나 그런 단체에서 지금 또 엉뚱한 역사를 되돌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 방조했거나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 역시 김기현 대표가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역사관이 다른 윗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4.3과 여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원들이 안 간 것이 본인의 소신 때문이라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외부의 힘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치를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용산 대통령실에 한번 문의를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 이번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죠. 김 대표도 불참을 했는데요. 4.3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정확한 입장 궁금하긴 합니다. 내년 4.3 추념식 때는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4.3 또 추념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제주도민들이 그래 작년에 안 오고 올해 왔으니까 우리가 너희들 찍어줄게 이러겠냐고요. 네. 자, 전광훈 씨 논란의 시발점이 사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잖아요. 이제 여러 번 이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저희가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또 4.3 관련 발언으로 오늘 또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당분간 공개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4.3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뒤에서 다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5.18 관련 발언 등으로 이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김재원 또 태용호 최고위원을 윤리위에 회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정치권에 있었잖아요.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뭘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짧게 속보를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 전원이 사퇴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이 이제 김기현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이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에 이 위원장이 김 대표에게 자신을 포함한 윤리위원 8명 전원이 모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이 위원장의 뜻을 존중하겠다면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위원들이 일괄적으로 물러나겠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새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된 만큼 이제 당 관례에 따라서 사의를 표명한 거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김 대표가 조만간 새 윤리위를 구성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인연이 깊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악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건을 처리하기 부담스러워서 사의를 표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 사자성어인 양두구육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계 1년을 때렸는데 광주 5.18과 제주 4.3 문제를 건드린 두 최고위원은 1년보다 더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두 지도부를 날리고 시작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자, 두 최고위원회 윤리위 회부. 일단 김기현 지도부는 징계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뭐 김기현 대표의 입장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 제가 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분간 공개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4.3 관련 발언이 또 논란이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제주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무조건 참석했던 건 아니라고 강조를 하면서 야당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해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설명 과정에서 이런 말을 덧붙인 겁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4.3 추념식은 격이 낮아서 대통령이 꼭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놓고 당장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웅 의원은 추모에도 격이 있느냐며 프로야구 시구 행사와 서해소의 날은 격이 높아서 가신 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도대체 답을 할 거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자살골도 골로 친다면 해트트릭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허은하 의원도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제발 국민 눈치 좀 보고 살펴라.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에게 강단이 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도 좀 하기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도치를 요구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이 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는데요. 이 당 대표로서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고 또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했다. 이 국민과 당원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당 대표로서 이런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자숙하라는 그런 경고를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분간 공개 활동을 중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아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분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에게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최고위 참석 및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관련한 그 파장이 좀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고요. 홍준표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지금 이제 4.3 관련해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이제 방송 출연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또 하기도 했고 본인도 4.3 사건 관련한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소셜미디어에 4.3 사건으로 이 건국 초기에 무고한 제주도민이 이념의 희생양이 되어서 억울하게 학살된 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방 후에 이 보도연맹 사건, 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이 무고하게 이념의 희생양이 된 슬픈 역사라고 적었는데요. 더 이상 이 슬픈 역사를 두고 좌우 진영이 갈라져서 다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만 홍 시장의 4.3 사건 관련된 입장이 과거와는 미묘하게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홍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 이제 2018년 4월 3일 추념식 날에 이런 글을 올렸던 바 있습니다. 지금 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 4월 3일이라면서 이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서 추념한다는 건 오히려 이 좌익 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을 모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적은 겁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CNN과 인터뷰에서 제주 4.3은
공산폭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때 이 홍 시장의 글은 팩트체크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좌익폭동이라는 주장이 이승만 정부의 양민학살 사실을 가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10,000명이 넘는 무고한 제주 양민을 학살한 사실이 묻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도 일부만 인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가 이 정확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마치 4.3 사건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관련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좀 논란을 좀 이제 불식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했네요. 자, 관련 파장이 이어질지 아니면 중단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치 인사이드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광훈 어쩌나 김기현 리더십 흔들, 개딸보다 낫다 대 단호하게 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어제 제주 4.3 추념식에 깜짝 등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당분간 정치인은 만나지 않겠다며 다시 자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불거졌던 전원 정치 논란 등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기승전 문재인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에 추가적인 공격의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4월 3일 이 제주도를 찾아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1년이 지난 어제 윤 대통령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 유치 등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가 불참의 이유였는데요. 그 바쁜 와중에도 윤 대통령이 빼먹지 않은 일정이 하나 있었죠. 네, 이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한 건데요. 당장 민주당에선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야구 경기장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어제 대구는 괜찮고 내일 제주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구하러 대구는 가더라도 이 4.3 희생자 추모하러 제주에 갈 시간은 없냐는 지적인데요. 빈정 섞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일부러라도 4.3 추념식에 참석할 것이란 예상인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념식인 오늘 정작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대표, 주요 지도부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년엔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서 얼굴을 비출 겁니다.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반발을 어느 정도 예견했었나 봅니다. 윤 대통령 방어를 위해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었죠. 과거에 있었던 현재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 참석을 보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에 한 번 참석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3번 정도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집권하고 있는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사실상 매년 모두 일정에 참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인데요. 문 전 대통령도 매년 참석한 건 아닌데 왜 윤 대통령한테만 뭐라고 하느냐라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은 문 전 대통령 때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문 전 대통령 2019년에는 이 보궐선거 때문에 못 갔죠. 지난해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불참했는데요. 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 사례이건만
전 정권 핑계는 여전히 버리기 어려운 카드인가 봅니다.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야당 역시 여당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미리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문 전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며 맞불을 놨는데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입니다. 이 4.3의 완전한 치유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통합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4.3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3의 완전한 치유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을 때리기 위한 의도된 등판이었을까요? 이 4.3 사건의 배후에 김일성이 있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을 겨냥한 셈인데요. 다만 이 표면적인 참석 명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3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재심과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념식이고 또 지난 3년간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제대로 행사를 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제약을 벗어나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추념식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번 4.3 추념식에 참석하기까지 고민이 깊었을 듯한데요. 이 대통령 재임 시절 본인이 여러 차례 공언한 사항 때문입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어쨌든 그 퇴임 대통령으로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히 현실 정치에 그냥 그 보통의 시민으로 그 은퇴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이 4.3 추념식 참석은 여당의 괜한 공격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이었을 텐데요. 여기에 지난달에는 이 전원 정치로 인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인 건가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전했죠. 이 발언을 두고 당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난 건데요. 그거는요. 그분 말씀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꼬봉입니까? 문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문 전 대통령도 자신이 바라는 당의 화합이 오히려 자신 때문에 깨지는 상황은 원치 않았을 텐데요. 이 때문인지 추념식에 참석은 했지만 이 정치인과의 만남은 배제했습니다. 희생자 유족들만 만났는데요. 이후 측근인 이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당분간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해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만나지 않겠다는 생각인데요. 윤 의원은 뭐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정치인들을 안 만나시려고 하는 건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있었던 뭐 이런 메시지를 두고 중구난방 이야기 나오는 거 저는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께서 그렇게 조금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엮이고 싶지 않으시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깜짝 재등판은 스노클링이었을까요? 잠수함이 잠시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뜻하죠. 여당 입장에선 갑작스런 이 문 전 대통령의 스노클링에 당황하기도 했지만요. 그렇다고 곧바로 다시 잠항에 들어간 것도 아쉬웠나 봅니다. 이 전효옥 전 의원은 이 당분간이라는 조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잊혀지고 싶다더니 혹시라도 잊혀질까 온갖 이벤트를 했으니 믿기가 힘겹죠? 라고 비꼬았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어차피 이른 신뢰로 다시 스노클링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낸 겁니다.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 최근 기승전 문재인을 외치고 있죠. 이 지지율 회복을 위한 일종의 전략인데요. 지난 정부에 대한 반감을 고리로 다시 기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이란 분석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심심찮게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지원 국정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끝내 우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지금도 베일에 쌓여있는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을 추진을 비판을 할 때에도 이 국민의힘은 문재인 치트키를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였는데요. 민주당은 총선용 나몰라라 퍼주기 입법으로 양곡관리법으로 연간 1조 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혈세 보충 방안 연간 5조 원. 문재인 정부 때 국가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선심성 복지와 퍼주기 현금 지원으로 국가 채무가 5년간 무려 450조 원이나 늘어나서 지난달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서도 이 문 전 대통령을 거론했죠. 4.3 추념식에는 직접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이 이 서해 수호의 날에는 조화조차 보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얼마 전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그 누구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좀 인해봤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스노클링을 하든 자망을 하든 언제든 필요에 따라 소환하려는 분위기죠. 이 기승전 문재인 전략, 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통할지는 미지수인 듯한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을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인 것 같아요. 남이 못하면 본인이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 못했으니까 나도 못한다 이런 그 말의 뭐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어제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차량 3대 출차를 막아서는 모양으로 주차를 한 이른바 주차 빌런 사진이 올라와서 논란이 좀 됐잖아요. 그 차주가 누구인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의 수행 차량이었다는 거죠,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포공항 주차 빌런 찾기 소동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공항 주차장에 개념 없이 주차한 차량 사진을 올렸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차칸 3곳을 가로막아선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보이죠. 이 해당 보좌관은 차에는 어떤 연락처도 없어서 한참을 시간 허비하며 기다렸다. 알고 보니 이재명 차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은 김경률 회계사가 캡처를 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 글이 보수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이재명의 황제 주차장을 찢었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사진 속 차량과 색깔까지 같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해당 차량은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의 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 4.3 추념식 행사에 참석했던 천 의원을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로 태워가기 위해 대기하던 중에 비행기가 연착하면서 대책을 알아보다가 잠깐 그렇게 차를 댔다고 설명했는데요. 수행 비서관의 일부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내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이제 전주 을 선거구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 오늘 후보들이 막판 유세를 벌였다는 거죠. 네, 그 전북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를 하루를 앞두고 후보 6명이 이제 마지막까지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지역구 곳곳을 누볐는데요. 먼저 이 전북 역사문화교육원 대표인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전주를 디지털 플랫폼 핵심 도시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오후 1시에는 이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주를 방문해서 김 후보의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 조 최고위원은 해당 지역구 이상직 전 의원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겨냥을 해서 이제는 정직한 후보가 돼야 한다면서 집권 여당 후보가 전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완주 군수를 지낸 임정혁 후보는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에 당을 탈당했죠.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현재 여론조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 후보는 강 후보를 언급하면서 내가 한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이 써주는 걸 가지고 하청 정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을 뽑아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후보도 이 후보를 겨냥해서 특정 후보가 색깔론과 네거티브로 민심을 이고 있다면서 유권자들께서 단호하게 투표로 심판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